일본은 바다 위에 공항을 세우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은 당시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라 불렸고 바다 위에 거대한 활주로를 세운다는 발상 자체가 마치 미래를 앞서가는 듯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마다 약 7cm씩 활주로 전체가 가라앉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이어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일본 기술의 한계를 드러내는 치명적인 증거였습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은 매립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이 압축되고 지반이 약화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을 건설할 당시 수많은 전문가들이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현실은 예측과 달랐습니다. 활주로와 터미널은 매년 조금씩 기울고 내려앉았고 일본은 이를 막기 위해 막대한 보수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세계가 경악했던 이 사건은 기술 강국이라 불리던 일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며 아시아의 건설 패권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단순히 바다 위에 건물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바다 밑바닥 깊숙이 구조물을 쳐박아 흔들림 없는 기초를 다지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무려 바다 30m 아래에 아파트 30채에 달하는 무게를 직격으로 내렸고자 어떤 파도와 지반 압력에도 버틸 수 있는 초강력 토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법의 차이를 넘어 바다를 정복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와 기술적 자신감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곡선형 케이슨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직선형 케이슨으로는 막아내기 힘들었던 파도의 힘을 곡선 구조를 통해 자연스럽게 분산제압하는 혁신적인 방식. 이로써 인간이 바다 위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자연의 위협을 기술로 굴복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곡선형 케이스는 단순히 구조물 하나가 아니라 한국 건설 기술이 세계 앞에 내놓은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일본이 바다 위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을 때 한국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엔지니어링 기법의 차이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남길 국가 경쟁력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세계가 놀라움과 충격 속에 한국의 도전을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불가능하다 여겼던 영역에 당당히 도전하고 그 벽을 넘어 새로운 기준을 세운 한국. 지금 우리는 단순한 건설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자존심, 세계 무대에서의 기술 패권, 그리고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미래를 장악한다는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의 막을 열겠습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은 일본이 자랑하던 기술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오사카만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들어 그 위에 공항을 세운다는 발상은 당시로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건설사들은 이 공항을 통해 자국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아시아 항공허브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1994년 개항 당시 간사이 국제공항은 그 규모와 설계 그리고 혁신성에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드러났습니다. 인공섬의 기초가 된 해저 지반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측은 건설 전에 광범위한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바다는 그들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년 활주로와 건물 전체가 7cm씩 내려앉는 현상은 항공기 운항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활주로가 기울어지거나 균열이 생기면 착륙과 이륙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곧 국제허브로서의 기능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운영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기초를 보강하고 구조물을 보수하기 위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퍼부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고 지반은 계속 압축되며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간사이 국제공항은 개항 30년도 채 되지 않아 세계적 실패 사례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공항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토목 건설 기술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술 강국 일본이라는 이미지 자체에 큰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건설 패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일본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바다는 인간의 오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계산과 계획을 세워도 자연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사이 공항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전혀 다른 길을 걷도록 만든 배경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바다 위에 무대를 세우려다 실패를 겪었다면 한국은 바닷속 깊은 곳에 기초를 다지는 방식으로 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실패를 누구보다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바다 위에 구조물을 올려놓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간사이 국제공항 사례가 명확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해저 30m 깊이까지 내려가 그곳에 아파트 30채에 해당하는 무게를 그대로 처박아 넣는 과감한 공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라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의 힘을 정면으로 맞서는 전략적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케이슨 시공입니다. 케이슨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일종의 인공 안반 역할을 합니다. 바다 밑바닥에 이 케이슨을 설치하면 집안의 압력을 균등하게 분산시키고 파도의 충격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선형 케이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한국은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곡선형 구조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곡선형 케이슨은 단순한 형태의 차이가 아닙니다. 파도의 힘은 직선 구조물에 부딪힐 경우 그대로 반발력을 만들어내지만 곡선 구조는 그 힘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며 소멸시킵니다. 다시 말해 파도의 공격성을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형태와 구조로 흡수해 제압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 공법을 도입했다는 사실은 곧 세계 해양 건설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케이슨 한 개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만 톤에 달하는 구조물을 해저까지 내려보내기 위해서는 초정밀 시공 능력과 첨단 장비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잘못 설치되면 수천억 원의 자산이 한순간에 바닷속에 매몰될 수 있기에 이 과정은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축적해온 해양 토목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이 바다 위에서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을 때 한국은 바닷속 깊숙이 뿌리를 내려 흔들림 없는 토대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기술력의 차이 그리고 국가적 자신감의 차이였습니다. 세계는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었는가? 곡선형 케이스는 단순한 구조적 변화가 아니라 자연을 제압하는 사고방식 자체의 전환이었습니다. 기존의 직선형 케이스는 파도의 충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고스란히 구조물에 전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균열과 치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곡선형은 달랐습니다. 마치 바람을 가르는 날개처럼 파도의 힘을 곡선으로 흘려보내며 흡수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파도의 위력을 줄이고 구조물 자체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곡선형 케이스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바다에 적용한 기술이었고 단순한 건설 방식을 넘어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국제해양공학 학계와 건설업계는 경악했습니다. 일본, 유럽, 미국이 해내지 못한 해양 구조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국이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케이슨의 크기와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기당 수만 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바닷속 깊은 곳에 정확히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요구되었고 설치 과정 전반은 초대형 크레인, 특수 운반선, 그리고 최신 항법 장비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전체 구조물이 바다 밑으로 기울어져 붕괴될 위험이 있었기에 모든 작업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곡선형 케이스는 단순히 바다를 막는 방파제 역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파도를 제압하고 해안의 침식을 막으며 장기적으로는 바다 위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싸움에서 한국은 힘이 아니라 지혜로 승리한 셈입니다. 세계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이 매년 7cm씩 가라앉는 공항을 붙잡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을 때 한국은 오히려 바다를 제압하며 새로운 해양 건설의 길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국가적 자신감을 드러내는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의 곡선형 케이슨 도입은 단순히 건설 기술의 혁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국가 경제와 전략적 가치,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까지 바꾸는 거대한 파급력을 지닌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의 간사이 공항이 실패 사례로 회자되며 매년 수천억 원의 유지비를 삼키고 있을 때 한국은 정반대로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물을 성공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이 차이는 곧 국가재정과 산업 전반의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첫째, 경제적 효과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케이슨을 설치하는 과정은 초기 비용이 막대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처럼 매년 가라앉는 활주로를 억지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흔들림 없는 기초를 마련했기에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자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미래지향적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해양 인프라 사업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둘째, 전략적 가치입니다. 바다는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공간입니다. 항만, 활주로, 해양기지는
유사시 군사적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국제 무역의 핵심 노드이기도 합니다. 곡선형 케이슨을 활용한 한국의 해양 건설 기술은 단순한 항만 인프라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초석을 마련한 것입니다. 파도와 태풍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서 군사적 경제적 거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간사이 공항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군사적 활용이 제한되는 상황과 달리 한국은 강력한 안정성을 무기로 삼아 국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국제적 위상입니다. 세계 최초로 곡선형 케이슨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에 안착시킨 나라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건설 기술 수출국으로 부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동, 동남아, 남미 등 해양 건설 수요가 많은 국가들은 한국의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유럽, 미국의 방식이 보여준 한계와 실패를 목격한 이들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기술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건설사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이미지와 상징성입니다. 일본은 간사이 공항 실패로 인해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에 금이 갔습니다. 반면 한국은 곡선형 케이슨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상징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건설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한 분야에서의 혁신은 다른 산업 전반에도 신뢰를 확산시키는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자부심입니다. 국민들은 일본의 실패 사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한국이 세계 최초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성공시켰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커다란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자부심은 단순히 감정적 만족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기술 개발과 미래 도전을 향한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민적 신뢰가 뒷받침된 기술은 더욱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곡선형 케이슨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전략적 가치 외에도 장기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해양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직선형 구조물은 파도의 반발력을 그대로 되돌려 주변 해안선의 침식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곡선형 구조는 파도의 힘을 분산시켜 해안선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프라의 안정성을 넘어 환경적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한국이 기술적 승리와 환경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세계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곡선형 케이스는 단순히 바다를 제압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강화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시키며 환경적 책임까지 수행하는 다층적 의미를 가진 혁신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극명한 차이는 이제 하나의 메시지로 요약됩니다. 바다는 오만한 자에게는 파멸을, 겸손하면서도 혁신적인 자에게는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도 묻습니다. 일본은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 해답은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의 차이에 있습니다. 한국은 가능하다면 도전하고 불가능하다면 방법을 바꿔 가능으로 만든다는 철학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건설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게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한국의 곡선형 케이슨 성공은 단순히 건설 공법 하나의 발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가늠하게 하는 거대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일본이 간사이 국제공항을 통해 보여준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대담한 구상일지라도 자연을 얕잡아보고 단기적 성과에만 매달린다면 결국 그 구조물은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7cm씩 가라앉는 활주로는 기술 강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의 오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단기적 편리함 대신 장기적 안정성을, 비용 절감 대신 미래 지속 가능성을, 속도보다 정확성을 중시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초의 곡선형 케이스는 태어났고, 이는 바다와의 싸움에서 인간이 어떻게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두 나라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끝없는 수렁에 빠져 있지만 한국은 새로운 기술의 상징으로 국제 무대에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사회적 메시지는 큽니다. 첫째, 국가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집단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곡선형 케이스는 단순한 항만 인프라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제시한 전략적 선언이었습니다. 둘째, 자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단순한 힘이 아니라 창의성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선형 구조물에 집착했던 세계의 통념을 깨뜨리고
곡선형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한국의 선택은혁 씨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순간 시작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기술은 국가 이미지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실패는 그들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켰고 한국의 성공은 오히려 국격을 끌어올렸습니다. 건설 기술 하나가 어떻게 국제관계와 산업 수출, 국민적 자부심에까지 연결되는지를 곡선형 케이스는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례는 교육적 가치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간사이 공항의 실패와 한국의 성공을 비교하며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는 일본식 단기적 접근과 한국식 장기적 접근이 주요 연구 주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곡선형 케이스니 토목건설 분야의 새로운 표준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한국의 도전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선 문명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인류는 늘 자연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왔습니다. 파도, 태풍, 해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파도의 힘을 흘려보내고 태풍의 압력을 분산시키며 결국 바다를 다스리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조물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문명적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요? 곡선형 케이스는 단순히 현재 항만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향후 해상도시, 인공섬, 심지어 해저기지 건설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전 세계가 해양 인프라의 불안정성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곡선형 케이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자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술 수출 확대와 국가 경제 성장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빠르게 따라잡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나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곡선형 케이스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를 예고하는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던지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의 본질은 단순한 효율이나 속도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그리고 미래 세대를 모두 고려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속도와 과실을 택했지만 한국은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두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았고 세계의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다음은 무엇인가? 한국은 이미 해양건설의 혁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 반도체, 배터리, 우주 개발, 군사기술까지 곡선형 케이슨의 성공은 단순히 건설 현장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어디까지 도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결국 곡선형 케이스는 단순히 바닷속에 박힌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도전정신, 혁신정신, 그리고 세계를 향한 약속의 상징입니다. 일본의 실패와 한국의 성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훈이자 한국이 미래를 향해 내딛는 발걸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